안녕하세요, 엘렌입니다. 오늘은 어머님들이 잘 아시고 계신 리딩 지수, 에어, 에서, 렉사일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에어는요, Accelerated Reader이라고 해서 르네상스라는 컴퍼니에서 만든 읽기 평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아이들이 이제 본문을 읽은 후 이걸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에 대한 퀴즈로 수치화를 내주는데요. 그래서 AR 3.5다라고 하면은 원어민이 3학년 5개월 때 읽는 원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퀴즈를 풀고 책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AR에서 잘 나오는 퀴즈 방식을 한번 볼게요. In the book, who gave the magic key to the main character과 같은 질문이 있는데 이처럼 AR 문제는 책에 나온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를 보고 직접적인 사실 확인 질문에 중점을 둡니다. 스칼라스틱 리딩 인덱스는요, 스칼라스틱에서 개발한 읽기 능력 평가 지수예요. 단순히 사실 확인을 넘어서 문장의 길이, 어휘 수준, 사용된 어휘 수 등을 이제 표준화하여서 아이들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속도와 정확도를 평가를 하죠. SR 지수는요, 주제 요지, 메인 토픽 같은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예를 들어,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about the main character's journey와 같은 질문을 물어봐요. SR은요, AR처럼 사실 확인을 하는 기능도 있지만 읽기 유창성과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렉사일 지수는요, 메타매트릭스라는 컴퍼니에서 만들어졌어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의 난이도를 평가를 하기 위해 만든 건데요. 렉사일은 학생이 얼마나 복잡한 텍스트를 잘 이해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사회, 과학, 예술 같은 교과서 수준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을 보는 거죠. 렉사일 문제는 주로 문맥송에서 어휘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묻거나 텍스트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보는데요. 예를 들어 문장에 After losing the game, Emma felt deflated 라는 문구가 주어졌을 때 deflated 라는 사전적 의미는 사실 공기가 빠진 상태를 의미해요. 근데 엠마가 공기를 빠진 상태를 느꼈다고 하는 건 말이 이상하잖아요. balloon, 풍선도 아니고 이렇게 문맥에서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렉사일 지수는 단어의 문맥적 의미와 텍스트 분석 능력을 평가합니다.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이런 리딩 지수 테스트를 보고 오시게 되면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SR이랑 렉사일을 두 개 다 봤더니 렉사일은 높은데 SR이 낮아. 또는 SR이 높은데 렉사일이 낮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리딩 지수들이 타겟팅하는 중점으로 보는 것들이 좀 달라서 그래요. 만약에 SR 점수가 높은데 렉사일이 낮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배경 지식과 유추, 추론 능력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셔야 하시고요. SR은 높은데, 렉사일이 높은데 SR이 낮아. 그렇게 되면은 어휘 암기와 문법 학습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면 전반적인 실력이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갑자기 이 리딩 지수에 대해서 왜 영상을 찍느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아이 리딩 지수가 낮으면, 아이들이 뭘 배웠나 싶고, 큰일 난 것만 같은 이제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수가 사실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을 100% 나타내 주시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지수들은 리딩 테스트, 엄마표 영어, 영어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원서를 고를 때 쓰면 굉장히 이용합니다. 또한 수능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리딩 지수는 독해 수준으로만 평가한 거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쓰기 같은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반영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EFL 환경이죠.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즉 모국어가 따로 있고 영어를 외국어로 받아들이는 나라로서 리딩 지수가 높더라도 말하기, 쓰기, 듣기가 같이 높을 확률이 사실 현저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대치동에서는요 7세고사라는 게 있대요. 원어민 과외도 하고 영유도 다니면서 7세고사를 준비해서 원하는 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대치동 아이들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7세부터 벌써 AR이 2.5, 3.0 막 이렇대요. 근데 그 아이가
3.0이라는 원서를 읽는다 하더라도 정말 원어민 3학년처럼 말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영어의 4대 영역,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가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은 EFL 환경에서 특히 어려워요. 리딩 지수가 살짝 낮더라도 다른 영역이 높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기나 듣기 같은 이제 별도의 스킬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발음과 억양, 대화의 흐름, 문화적 배경과 상황 이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문화, 뉘앙스, 유머 같은 사회적 예절 같은 요소들도 포함하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다 달라서 저희 원에서는 리딩 지수만을 기준으로 반을 나누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그 점수만으로 이렇게 반으로 쏙쏙쏙쏙 배정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한 반에 있는 아이들의 실력이 정말 중구난방이 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따라서 아이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평가할 때는 리딩 지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의 영어 실력을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하시고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시키게 도와주시면 다양한 이제 접근을 통해서 아이의 실력이 껑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AR, SR, 렉사일에 대해서 왜 중요하지도 않는지, 이 리딩 지수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로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되도록이면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